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 산업기사 2차 실기시험을 강의하는 한상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의고사 1회차, 대망의 1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회차를 진행하기 전에요, 우리 쌤들 꼭 이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은 사지선다형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건데, 2차 시험은 직접 이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리튼 테스트인 거죠. 이제 주관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쓰는 데 있어서의 제약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다 완벽하게 못 쓰잖아요. 그럼 수정도 해야 되고, 또 칸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룰들이 있는데, 그러한 룰들을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산업인력공단에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를.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하라. 또, 여기 보시면,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라. 여기처럼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라. 예, 검정색 필기구. 그 외에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 답안지 여기 이제 수정 테이프는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라. 답안지 인적사항 지저에 난에 특정한 내가 누구임을 암시할 수 있는 특정한 부위들을 표현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숙지하셔서 작성을 하셔야만 오해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쌤들이 꼭 이거 모의고사 회차가 이제 여러 차수가 있을 건데요. 그 회차 보실 때마다 꼭 한 번씩 그 리마인드 하시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문제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쌤들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문제랑 이런 이제 풀이도 있을 거예요. 여기처럼 이제 문제가 있고, 여기 이제 답안 이렇게 쓰여 있는 답안의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쌤들한테 문제를 풀어주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파일에는 이 파일이 따로 있고요. 문제만 나와 있는 파일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나와 있는 파일을 따로 보시고, 따로 출력을 하셔서 먼저 풀어보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이제 본 강의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몰랐던 문제들, 특히 이제 틀렸던 문제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래서 3번 정도의 그런 학습 과정들을 꼭 거쳐 나가셔야만 아마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편은 계량 샘플링 검사와 계수 샘플링 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보기에 맞는 내용을 찾아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일단 예제를 줬고요. 문제가 있네요. 숙련의 정도, 검사 소요 기간, 검사 방법, 검사 기록, 검사 개수, 검사 기록의 이용에 대해서 각각 계수 샘플링과 계량 샘플링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숙련의 정도, 숙련을 요하지 않는다. 사실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숙련을 요한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검사 소요 기간이 짧다. 검사 소요 기간이 길다. 저희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계량값들은요, 이 측정값들을 직접 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재야 된다라든가, 길이를 재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퍼센트를 계산해 재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니까 설비도 복잡합니다. 검사 기록도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검사 소요기간도 계량값은 길어요. 왜? 저희가 케미칼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이 검사하는 방법들이 복잡해요. 설비들이 좀 복잡해요. 예를 들면 어떠한 것들은 이 리퀴드를 갖고 아니면 고상이었지만 이 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분을 분석하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설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액상 자체를 분석하는 LC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런 설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려면 굉장히 절차가 전처리 과정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 결과값도 단위가 굉장히 이제 정밀하고, 그 기간 나오는 것도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길고, 설비도 복잡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숙련도도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왜? 분석이 정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량값의 계량 샘플링 검사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 개수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개수 샘플링 검사는 단순히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고노 게이지라고 있죠. 요만한 틀로 여기에 맞으면 합격, 여기를 벗어나면 안 들어가면 불합격,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늦잖아요. 틀에 넣기만 하면 돼, 틀에. 대보기만 하면. 그러면은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이게 얼마나 벗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라만 하는 거죠. 근데 계량일 경우에는 이게 얼만큼 벗어났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전체 가로가 요 폭이 12. 우리는 35 mm였는데 측정해 보니까 뭐 13.07 mm였다. 그래서 얘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요게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요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개수치와 계량치의 데이터의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검사 기록은 이용률이 별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는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높을 수밖에 없다. 예, 데이터를 여러 활용을 해야 되고, 뭐 평균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평균도 내야 되고, 뭐 표준 편차도 내야 되고, 변동도 구해야 되고, 분산도 구해야 되고, 그쵸?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모집단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기록이 다른 목적에 이용되는 정도도 높다라는 것들이 맞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DH 주식회사 기술연구소는 염화나트륨의 불순물을 낮추기 위하여 3인자 A 시간 B 온도 C 압력을 선정하여 3 곱하기 3 라틴 반격으로 실험하였더니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분산분석표를 작성하고 판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3. 여기 3수준, 3수준. 그쵸? 그래서 인자 A의 1수준의 합, 2수준의 합, 3수준의 합. 인자 B의 이렇게 되면 1수준인 거죠. 합이. 이렇게 되면 2수준. 이렇게 되면 3수준. 그래서 1, 2, 3수준. 그 다음에 C는 여기 C1 있잖아요. C1. 여기도 C1. 여기도 C1. 요 세 개 합친 거. 그래서 1수준, 2수준, 3수준. 예, 이렇게 하죠. 저희가 보통 K 곱하기 K라고 합니다. 라틴 반격, 그레코 라틴, 뭐 하이퍼 그레코 라틴 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K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엔 그랬죠. 2인자나 3인자 이런 이제 실환계획법을 할 때 I, J, K, 뭐 L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K가 있다 보니까 I, J, L, I, J, L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는 수정항을 구해야 돼요. 수정항 CT. 수정항 CT를 구해야 돼요. CT는 어떻게 구합니까? 총 데이터의 합의 제곱을 전체 실험수로 나눕니다. 전체 실험수는 3 곱하기 3이었으니까 9번이죠? 9번. 전체 데이터의 합은 703. 이거 다 더하면 2, 4, 6에 1 올라가니까 703 맞나요? 그쵸? 54,912.111111. 예, 소수점 5자리까지 끊었습니다. 우리 쌤들 계산기는 아마 6자리로 디지트를 제가 맞춰 놓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5자리로 쓰시고 끝달림을 하실 때는 그 KS 규격에 나와 있는 대로 앞이 정수일 경우 5 이하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9.333333이랑 5랑 29.33334 5랑 하면 우리가 5자리까지 끊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쵸? 근데 뒤가 5가요. 우리는 4, 4, 5에 반올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앞에 숫자가 홀수면은 반올림을 하고 앞에 숫자가 짝수면은 반올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떻게 돼요? 29.33334가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이 29.33334가 되는 거죠. 똑같다. 예, 요 방법을 썼습니다. 제가 우리 쌤들한테 강의할 때는 요런 끝달림 방법을 KS 기준에 따라서 이제 썼다라는 거죠. 자, 총변동 어떻게 해요? 개별 데이터의 합의 제곱의 합을 총 CT로 빼는 거죠. 총 합의 제곱을 실험수로 나눴다. 개별 데이터의 합의 제곱은 55,143에 CT를 뺐더니만 230.88889. 그 다음 변동 A는 요거 제곱 220의 제곱, 234의 제곱, 249의 제곱을 3 곱하기 3이라고 했죠? 3. 그쵸? 3. 3으로 나눠서
CT로 뺐더니만 140점 둘둘둘둘 둘이 나왔고 B는 요거죠. 230의 제곱, 232의 제곱, 241의 제곱을 3으로 나눠서 CT를 뺐더니 22.88889. 그 다음에 C는 요거네요. 227의 제곱, 241의 제곱, 235의 제곱. 요거 잘못됐습니다. 요렇게 가야 되죠? 아니, L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227의 제곱, 241의 제곱, 235의 제곱을 3으로 나눠서 CT를 뺐더니만 32.8888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총 변동에서 각각 A, B, C의 변동을 더한 걸 뺐더니만 33.88889가 나왔습니다. 자, 분산 분석표를 봤더니 변동 A, B, C, D가 나왔고 총 변동이 있고 자유도는 각각 2였잖아요. 3수준이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2고 총 9에서 자유도 하나 뺐더니 총 자유도는 8이고 자, 전부 다 2로 됐고 나눴더니 분산이 나왔고요. 오차항의 자유도로 VA를 V2로 나누는 거죠. 분산으로 오차 분산으로 A 분산을 오차 분산으로 나누고 또 BB를 오차 분산으로 나누고 VC를 오차 분산으로 나눴더니 4.13771, 0.67541, 0.97049요. 우리가 0.9의 자유도 둘둘을 봤더니 19.01이에요. 아무것도 유의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의 수준 알파니까 0.05에서 인자 ABC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염화나트륨의 불순물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자 3개는 잘못 골랐다라는 거죠. 잘못 골랐다. 다른 거 고르세요. 라는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전부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험계획을 할 때 인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고른다. 그리고 이제 걸러치는 것도 있잖아요. 영향이 없다라고 해도 이미 사전에 걸러친다라는 거예요. 유의하다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우리가 고르는 거지 이렇게 함부로 고르지는 않죠. 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3정 OS는 무엇인지 제목을 기술하시오라고만 했습니다. 이 제목만 기술하래요. 제목만. 그럼 요거만 하는 거죠. 3정 정품, 정량, 정의치, O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요 정도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쵸? 그 정품은 뭡니까? 관리 대상 품목의 선정 및 보관 방법을 결정하여 품목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 정량은 보관 품목의 사용 상태를 파악하여 정해진 최대 최소량을 표시하는 것. 정의치는 보관 이치를 결정하여 품목을 정해진 장소에 명확히 보관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품, 정량, 정의치라고 한다. 3정이라고 한다. O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정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구분하여 버리는 게 정리예요. 그럼 정돈은 필요한 것들을 누구라도 항상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는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아도 깨끗하게 하는 것. 청결, 정리, 정돈, 청소, 정리, 정돈, 청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습관화, 결정된 규정, 규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제목만 기술하시면 돼요. 3정 OS. 자, 이렇게 해서 3정 OS도 마무리를 하고요. 4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시간 측정되는 최종 제품의 샘플링 검사 결과이다.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시간 샘플스 부적합수가 있네요.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그래서 샘플스는 46개, 50개, 34개. 이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부적합수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품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관리도의 사용이 적절한지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샘플수가 달라요. 그쵸? 각각의 시간대별로. 거기에 부적합 품수니까 샘플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P관리도를 사용하겠죠. 그쵸? 관리도를 작성하고 공정의 관리 상태를 판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관리도를 작성하려면 이런처럼 P관리도는 상하한선이 관리 한계선이 서로 계속 다르다라는 거죠. 개수가 다르니까 50개 있을 때도 있고 40개도 46개, 50개, 34개 세 그룹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러면은 각각의 34개, 뭐 46개, 여기 50개 경우에 따라서 UCL과 LCL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샘플 수는 총 몇 개냐? 436개다. 이게 전부 436개였다. 그 다음에 부적합 품수는 요거를 전부 다 더한 거죠. 요거를 전부 다 더했더니 37개였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
중심선은 센터 라인은 P바인 거예요. P바는 시그마 N분의 시그마 NP. 시그마 NP가 37개, 시그마 N은 436개니까 총 우리 평균 부적합률은 0.08486. 0.08486, 약 8.486%. 거기에 이제 34개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UCL은 P바 플러스 3 루트 N분의 P바 1 마이너스 P바. 여기서 N이 34개. 어떤 거는 여기 N이 46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계산을 이제 하는 거죠. 계산을 했더니만 34분의 P바가 0.08486, 1 빼기 0.08486에 더하는 거죠. 그랬더니 UCL은 34개일 때 0.22824고 LCL은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마이너스가. 그럼 고려하지 않는 거죠. 마이너스가. 자, 46개일 때 쉽죠? 여기 분모에만 46개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0.0486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46분의 0.08486 가로 열고 1 빼기 0.08486을 하면 얼마냐? 0.20812. 예, 0.20812. LCL 값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를 하니까 또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50개. 분모에 또 50개를 넣으면 되는 거죠. 똑같이 0.08486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50분의 0.08486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08486 가로 닫고 했더니 0.20300. LCL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UCL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UCL만 이렇게 잡혔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타점을 하고 여기 있는 센터라인 중심선을 읽고 관리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또 이런 틀이 다른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 중심선 있고 센터 라인 있고요. 여기가 센터 라인 있고 여기가 UCL 값 있고 각각의 데이터를 다 찍어봤더니만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점도 없고, 그죠? 경향성도 보이지 않으므로 관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뭐라고요? 습관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연속으로 점이 상승한다, 7점이 상승한다, 또는 하강한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이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이내에 점이 뭐 14개가 있다. 뭐 2시그마와 3시그마 그 사이에 총 뭐 점 3개 중에 2개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관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관리도 그리는 것들도 연습을 우리 쌤들 해보셔야 돼요. 칸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는 게 쉽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이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도 한번 그리는 연습들도 한번 하셔서 표현을 직접 해 보십시오. 그게 시험 보실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시오. 관리 한계를 이탈하면 부적합품이 있다는 것이다.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리 한계와 여기 썼지만 관리 한계와 규격 한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관리 한계를 벗어난다고 해서 규격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관리 한계를 이탈하면 부적합품이 있다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 다음에 3시그마법의 X바 관리도에서 저 일정 구항은 0.27%이다. 맞죠? 그렇죠? 0.9 우리가 합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1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를 0을 했는데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되면 여기 1시그마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시그마 여기가 2시그마 나머지 이게 3시그마잖아요. 이게 얼마? 0.9973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벗어나는 거 요 점이 0.027% 0.027%, 0.0027인 거죠. 그러니까 0.2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관리 한계의 폭을 좁게 잡으면 일정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오시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오시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 여기가 알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예요. 근데 이게 관리 한계를 좁게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날렵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그럼 얘는 커지는 거죠. 알파가 요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으로. 요만큼이었다가. 그 베타는 알파가 커지면 베타는 작아지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1-알파는 작아지고 1-베타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관리 한계의 폭을 좁게 잡으면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다음에 공정의 안정 상태가 아닌 것을 놓치지 않고 옳게 발견해낼 확률을 일정 과오라고 한다. 아니죠. 이정 과오가 아니고 이걸 검출도라고 하죠. 1-베타라고 합니다. 1-베타. 검출도라고 하죠. 틀린 걸 틀리다라고 잘 잡아내는 걸 우리가 검출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바 관리도는 대표적인 계량치 관리도인 거죠. 개수치 관리도가 아니고 계량치 관리도다. 개수치 관리도는 뭐 P 관리도, U 관리도, C 관리도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공정의 평균에 변화가 생겼을 때 X바 관리도의 시리얼 크기 N이 크면 이상 상태를 발견하기가 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잘 적어놨는데 우리가 관리도 X바 관리도 할 때 X2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예요. 그쵸? 시그마를 모를 경우에는 D2분의 알바를 쓰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작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작아진다. 그러면은 X2바를 중심으로 상한값, 플러스면은 상한값, 마이너스 마한값이죠. 근데 요게 요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분모가 커지면 요 값 자체는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요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폭이. 원래는 이만큼 있었던 게 요 값이 n이 늘어나면서 값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변동돼서 요만큼으로. 그러면은 이만큼 있었을 때랑 이만큼의 폭에서 데이터가 있을 때랑 요만큼의 폭에서 데이터가 있었을 때 벗어나는 타점이 막 이렇게 찍혔을 때 벗어나는 것들이 합격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요 관리한 개선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는 불합격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개념이다라는 거죠. 요 루트 n의 개념. 예. 어찌 보면 이러한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들이 우리 쌤들한테는 불편한 문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하튼 요 정도로 우리는 마무리를 하고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요거를 봐야 되겠네요. 자, 계량값 관리도에서 우리가 X발 관리도가 있죠. 요 정도는 우리는 알고 가셔야 돼요. X발 관리도에서 X2바는 평균 합을 군의 크기로 나눈 거고, R바도 R이 뭐예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잖아요. 그거를 군의 크기로 나눈 거. 그래서 UCL은 D4알바, LCL은 D3알바. 근데 N이 6 이하일 경우에는 D3알바는 고려하지 않는다. X2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거 정확히는 X바예요. 왜? X바였으니까 X바 시그마야. 근데 X바 시그마는 뭐예요? X바 시그마는 N개로 나눴다라는 거지, 이게. 그쵸? 바가 N개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이게 시그마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시그마는 D2분의 알바로 하고, 이만큼, 이렇게, 루트 N, D2, 3을 우리는 A2라고 얘기한다. A2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X바 S 관리도,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는 범위보다는 표준 편차가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표준 편차를 우리는 구한다. 그래서 얘는 D4 알바 아니고 B4
S바, B3, S바 뭐 이렇게 한다. B3, S바. 자, 여기 시그마를 뭐라고 여기 요거를 우리는 C4분의 S바로 구할 수 있다. D2분의 알바가 아니고 C4분의 S바라고 구할 수 있고 요만큼을 우리는 A3라고 한다. A2, 뭐 A3 있다. 그 다음에 이제 XR 관리도는 데이터가 하나인 경우만 우리가 구하는 거죠. 데이터 하나인 경우. 그래서 3시그마 데이터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D2분의 RM 바로 우리는 구할 수 있다. RM 바 어떻게 구해요? R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씩 구해잖아요. 그러면은 요 차이가 R인 거죠. 그 다음에 요 차이. 그래서 예, 여기 무빙이라 그래서 무빙이라 그래서 D2분의 RM 바로 우리는 구한다. 그래서 요 D2분의 3을 우리는 E2라고 한다. 그 다음에 X 페이버, 그 다음에 LS 관리도 큰 값과 작은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큰 값에 대한 평균, 작은 값에 대한 평균으로 우리가 센터 라인을 잡는 거죠. 센터 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D4 알바, D3 알바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뭐 요 정도만 쭉 우리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5번까지 문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우리 쌤들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